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는 2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못생기지도 잘생기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에서 만난 그녀가 결혼을 하자며 계속 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얼마 전 친구와 저는 1차를 거하게 마시고 2차로 자주 가던 바에 들러 한 잔 더 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사람도 별로 없고 노래도 너네들 술 먹어라 내가 분위기 맞출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먹던 거로 주문하자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직원분이 주문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새로 오셨나 봐요? 라는 질문으로 말을 이어갔고 새로 온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로 대화를 이어갔고 우리 둘은 술이 너무 돼서 이제 집에 가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바에 새로운 여자 직원분이 나오는 겁니다. 편하게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고 분위기가 좀 그랬는지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나 봐요? 저희 둘은 네 라고 대답했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퇴근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하는 말이 배고프면 뭐라도 같이 먹고 갈래요? 라고 했고 친구놈은 이게 뭔 행제냐라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잘 됐네요. 저도 술만 먹어서 그런지 속이 좀 그랬는데 라며 뭐 좀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해장국집에 갔고 술국에 소주 하나를 시켜놓고 먹었습니다. 친구놈과 저는 정신 차리고 먹으려고 술을 반잔씩만 먹었고 그녀는 아주 대차게 먹었습니다. 술을 따라주기 바쁘게 없어지더라고요. 어느새 술이 한 병, 두 병 쌓여갔고 세 병째 마시려고 할 때 저는 도저히 못 먹겠으니 둘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힘도 들고 집으로 가려고 나 먼저 갈게 둘이 더 마시다가 와 그랬더니 그녀가 그러는 게 어딨냐며 같이 먹자 끝까지 먹고 가자 술을 더 안 마시게 할 테니 더 먹자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같이 하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장국집을 나와 술을 깨자며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둘이 놀면 안 되겠냐 얘기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게 개처럼 끌려서 노래방을 가게 됐고 힘도 없지만 잘하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녀는 눈에서 널 사랑해도 될까? 뭐 그런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도 잘 먹었습니다. 소주를 더 시키고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정말 술을 잘 먹더군요. 노래를 부르면서 먹어서 그런지 그녀는 정말 말짱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약간의 스킨십 아닌 스킨십을 하며 노래와 춤을 췄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이라 이제 가야겠다며 다시 얘기했고 그녀는 안 된다며 젊은 사람이 뭐 그리 체력이 약하냐며 놀렸습니다. 저는 열이 받아서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술이 나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 서로 러브샷도 하고 분위기가 참 정신없게 흘러갔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생전 처음 보는 천장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저는 꿈인가 아직 술이 덜 깼나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역시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봤고 깜짝 놀란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더듬으며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안 나냐고 되물었고 어머머 그러면서 기가 찬 눈빛으로 째려봤습니다.
어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계속 그래서 데리고 와서 사랑까지 나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녀가 하는 말이 어제 잘해줬으니까 참는다고 했고 자기랑 궁합이 잘 맞으니 계속 만나보자고 한눈 팔면 죽는다고 저한테 경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싶었고 혹시 꽃뱀인가 싶기도 했는데 꽃뱀이면 신고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만났고 사랑은 더 깊어갔습니다. 그녀의 몸매와 머릿결, 머리 스타일 등등 직업 빼고 다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반년 정도를 만났고 그녀는 더 만나볼 필요 없으니 결혼하자고 당차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에서 일하는 여자랑 결혼해도 될까 고민이 생겼고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말을 돌렸습니다. 저희는 밤낮 없이 시간이 될 때마다 사랑을 즐겼고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에 저도 직업이고 뭐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되면 주로 바다를 많이 갔고 바다를 보며 회에 소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보자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몇 번이고 뭔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고 만나면 얘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에 소주 한 잔을 하며 저는 얘기해보라 했고 그녀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냐고 물었지만 피식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혹시 무슨 큰일이 생긴 걸까 걱정도 되었고 기분 전환 시켜줄 겸 제일 좋은 호텔방을 예약했습니다. 맨 꼭대기층에 밤하늘에 별도 보이고 조그만 풀장도 있는 호텔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별을 보며 사랑을 나눴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저녁에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쎄했지만 어제 시간도 잘 보냈고 사랑하는 것도 다시 확인하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헤이즐넛 커피를 시키고 그녀는 캐러멜 마키아토를 시켰습니다. 어제 즐거웠니? 뭐가 맛있니? 늘상 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녀가 사실 할 얘기가 있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고민하다 말을 못했다며 오늘은 꼭 얘기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사실은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얘기했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줬는데 다름 아닌 청첩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니겠지 하며 청첩장을 열어봤는데 그녀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돋보기로 본 것처럼 너무 크게 보였고 다른 글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고 한참 정적이 흐른 후 저는 장난이지? 라고 물었고 그녀는 사실이라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한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며 바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게,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부탁할게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망치로 맞은 느낌이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그녀가 다니던 바에 찾아갔고 그때 그 친구와 같이 한잔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고민하더니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말을 끝까지 하라며 화를 냈고 결국 그 바에서 일하는 분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망치 10개로 맞은 느낌이 들더군요. 사실은요, 걔가 만나던 사람이 오빠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오빠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어이가 없고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고 사랑을 했는데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다니. 그래서 저는 내가 세컨이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세컨 근처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정확히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걔가 동시에 만나는 남자가 한 5명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5명 중 1명일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는데 결혼까지 고민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5명을 만났는지 어이가 없으면서 대단하네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며칠 후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에 결혼할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몇 억 되는 람기니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수많은 남자 중 하나였겠죠. 그녀에게 화를 한번 못 내보고 비참하게 저는 그녀를 잊어야겠습니다. 살다 보니 참 이런 일도 다 겪어보네요. 그렇게 남자가 많았으면서 결혼하자고 왜 떼를 쓰고 닥달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오늘도 술이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몸매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어느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니 욕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름 조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와 여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못해본 게 조금 후회되기는 합니다. 만약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고 여자에 대해 많이 알았다면 지금의 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편이긴 하지만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어서 여자들이 제게 다가왔다가도 재미가 없어서인지 금방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 덕분인지 나름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제 어줍지 않은 개그에 반응하며 웃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재미있다는 듯 크게 리액션을 해주고 웃어주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청순한 외모에 하얀 피부, 그리고 분홍빛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제가 그런 그녀를 함부로 넘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선배들이 술을 따라줘도 잘 못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분위기 흐리지 않게 잘 마셔야지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저 대신 술을 마셔주었습니다. 다들 호응하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대신 마셔주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소원이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 소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들 술판에 또 빠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해산했고 그녀는 저에게 소원을 들어달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씨,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알죠? 아, 네, 소원, 얘기하세요.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 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식 장소와 그녀의 집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금세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 요한씨, 저랑 사귈래요? 네? 제가요? 저 요한씨 좋아하는 티 엄청 냈는데 저 별로예요? 아, 아니요. 저도 수연씨 좋아해요. 그녀의 고백으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예쁘고 착한 그녀 같은 여자를 네가 감히 어떻게 만나냐며 부러워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저희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랑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했지만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여유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한 1년 정도만 그럼 자기네 집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처가살이를 하는 게 살짝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지금 결혼을 해야 1, 2년 신혼생활을 하고 30이 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예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녀와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후 처가살이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조부모님 손에 커왔다 보니 이렇게 가정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 있으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말대로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말은 그녀가 먼저 꺼냈지만 그래도 프로포즈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본격적인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셔서 지금의 아내를 낳아 굉장히 젊은 편이셨어요. 그리고 외모도 이쁘시고 몸매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께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장모님 제 수저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로 다정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갔는데 한 번은 장모님이 샤워를 하시고 머리를 수건에 싸시고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오셨는데 저는 그런 장모님의 매끈한 목덜미를 보고 두근거리는 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뒤로 가서 안아버렸어요. 장모님은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정서방 무슨 일이냐며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장모님을 쳐다보는 제 눈빛이 장모님을 항상 원하고 있었다는 걸요. 서로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의 손을 터치한다거나 조심스러운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냉장고에 있는 요플레를 꺼내 먹는데 요플레 위쪽에 묻어있는 요플레를 저는 따로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식탁에 올려놨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러면서 제가 내려놓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드셨어요. 저를 쳐다보며 끈적한 눈빛을 보내셨는데 무언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장모님과 저 둘뿐이어서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렸어요. 장모님, 아깝게 입술 옆에 요플레가 묻어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 요플레와 함께 키스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저희는 주방 옆종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좁은 다용도실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정도로 장모님과 저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장인어른을 보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한테 엄청 다정하고 아직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럴 때면 저는 질투가 나 장모님을 더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6개월간 미래를 즐겼어요. 장인어른이 이번에 전세 주던 집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모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빠 최고라고 너무 감사하다며 들떠 이사 준비를 벌써 하더라고요. 가정 가구를 보고 주말에 백화점을 가자고 하며 들떠 있었어요.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겠죠. 장모님을 매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미혼 남성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혼하고 잘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였는데 여자입니다. 저희 양쪽 부모님들도 서로 친구라서 임신도 같은 시기에 하고 출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나중에 크면 둘이 결혼을 시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아무래도 태어나서부터 친구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그냥 정말 가족 같은 친구지 이성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한 방에서 잠도 같이 자고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친구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 친구도 저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되고 나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이 친구를 좋아했어요.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 친구가 저를 많이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쩔어서 살았는데 항상 옆에서 같이 술 마셔주고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우리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아파트 정문에서 뽀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하고 웃긴 일이었지만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던 우리가 입을 맞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깊은 키스까진 아니었고 그냥 뽀뽀였어요.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 여기서 그녀가 제 스킨십을 거부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여자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진 않았어요. 서로가 처음이라 어색하긴 했지만 분위기는 둘 다 좋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술도 술이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본 그녀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뽀뽀를 하고 나서 둘 다 어색해했지만 그녀도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군대 입대를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이라 사귀자는 말은 차마 못하고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두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가 나와서 항상 만나서 예전처럼 놀았어요. 마치 그 뽀뽀 사건이 없는 일인 것처럼 어색함 없이 즐거웠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군대 전역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전역하고 나면 진지하게 고백하고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그녀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히 저를 기다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서로 어느 정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가 된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키도 165 정도의 늘씬한 몸매였고 얼굴도 대부분 남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귀엽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그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친구나 선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전까진 한 번도 의식한 적 없는데 남들이 다 그녀가 예쁘다고 하니까 정말 이쁘긴 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쨌든 그렇게 한 번 엇갈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더 엇갈려 갔습니다. 저도 바로 다른 여자친구를 만들었고 우리 둘 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짐을 반복했지만 둘 다 동시에 솔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우린 서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연락을 뜸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둘이 술도 마시고 손잡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그냥 친구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술을 진탕 마신 날에는 그녀도 저도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를 하고 안은 적도 있어요. 마치 머릿속에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서로를 강하게 원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사귄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의 애인에게 걸려서 헤어진 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린 그저 친구 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너무 오랜 친구고 키스 정도, 술 먹고 스킨십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고 아무래도 서로 원하고는 있지만 만약 사귀게 되었다가 헤어지면 정말 우리 관계는 끝이라는 생각에 둘 다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지금의 남자를 만나고 연애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이었고 결혼을 결심한 이 친구를 이제 정말 친구로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남자도 직업도 좋고 괜찮아 보여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지독한 의처증이었고 제 친구가 회사 생활하면서 연락하는 남자들도 못마땅해하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가끔 손찌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편의 의심의 대부분은 바로 저를 향한 의심이었어요. 제가 자기 아내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불안해했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 남자가 의심을 하든 말든 예전처럼 자주 만나서 놀았기 때문에 아마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자주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저와 단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랑 싸웠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과 싸울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술 마시면서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항상 그녀가 울면서 끝이 났어요. 그때마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도 좀 답답했어요. 기왕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결혼하고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싶더라고요. 헤어지라고 하면 이혼하기 무섭다고 하고 남편이랑 살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다가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도 점점 지쳐갔고 얼마 전에 그녀가 또다시 제게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서 징징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혼해버리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이혼녀로 혼자 살기 너무 무섭다면서 저보고 책임질 수 있냐고 말하길래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든 뭐든 다 내가 책임지고 평생 데리고 살 테니까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와 그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똑바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죠. 그랬더니 그녀가 놀란 토끼눈이 되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진짜 나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또 너무 예뻐 보였어요.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 20대 초반에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예뻐 보여서 그녀가 유부녀인 것도 있고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키스를 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건 보통 술 먹고 서로 삘 받아서 앞뒤 생각 안 하고 한 키스라면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도 사실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부터 서로의 집에는 자주 놀러 갔었지만 그날 그녀를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데려왔을 때 이미 우리는 소꿉친구가 아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친구 사이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우리 집에서 같이 눈뜨고 그녀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어요. 더 이상 그녀가 친구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그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다 줬고 그 뒤로 남편과 바로 이혼 진행을 하더라고요. 결혼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이혼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도 이혼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었지만 저와 정식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화를 풀고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혼수 들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도 있고 혼수도 있고 이제 그냥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멀리 돌아오고 비록 그 과정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맞는 짝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헷갈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